프랑크푸르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독일 서부 옛 공업도시 에센. 한때 한인 청년들이 저마다의 꿈을 안고 찾았던 이 도시는 이제 생산을 멈춘 광산지대와 그 흔적만이 지난 세월을 쓸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부들이 까마득한 지하로 내려가면서 함께 외쳤던 글릭 아우프. 꼭 살아서 지상에서 만나자고 약속하던 그때의 청년들은 60년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덧 백발이 성성하고 조금씩 허리가 굽어가는 노신사가 됐습니다. 모처럼 한자리에서 만난 반가운 얼굴들. 어제 일처럼 정다운 담소를 나누며 파독광부 60주년을 함께 기념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쳐다보면은 참 내가 이렇게 이겨나갔다는 그 자체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지금도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6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환갑이 되었습니다. 머나먼 동양에서 이곳 유럽까지 오신 화독 동포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함께 그동안 고생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963년 12월 22일 한국인 청년 123명이 광부가 되기 위해 처음 독일 땅을 밟았습니다. 그렇게 1977년까지 75차례에 걸쳐 무려 7,936명의 한인 청년들이 독일 탄광에 청춘을 맡겼습니다. 파독 한인 간호사 11,057명과 함께 고국에 보낸 돈은 1억여 달러, 당시 한국 총수출액의 2%에 이릅니다. 이들의 노동력은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고 당시 석탄 산업 번영을 이끌며 독일의 경제 기적에도 원동력이 됐습니다. Sie bedeuten sehr viel. Durch ihre Arbeit in den Bergwerken und in den Werkshallen ist ja erstmal der Wohlstand hier nach Deutschland gekommen, dieses Weltwirtschaftswunder. Und das ist ja durch diese koreanischen mittlerweile Freunde, die wir hier haben, erstmal ins Rollen gebracht worden. 고된 작업 환경에서도 한국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함을 잃지 않았던 한인 광부들. 낯선 땅에서 삶을 개척하면서 고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챙기면서 한국과 독일을 잇는 소중한 가교 역할도 했습니다. 광부와 간호사들 이렇게 이제 파독 근로자들께서 지금 독일 이민의 1세대를 지금 이루고 계신데 그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좋은 이미지가 바탕이 돼서 독일에 있는 한국 분들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좋은 이미지를 우리 독일 사회에 준 것 같아요. 그렇게 청춘을 보내고 지금까지 독일에 남은 한인 파독 광부는 이제 800여 명. 평균 연령은 78세에 이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150명 정도가 세상을 떠났고 세상에 태어났다 사라지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될 만큼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기 이번에 코로나 문제로 해서 우리 옆에 동료들이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150명이 돌아가셔서 그동안 3년 동안에. 그래서 아쉬운 사람들이 미리 가니까 좀 아쉬워. 어떻게 우리는 언젠가나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일에 뿌리 내리기 위해 탄광에서도 희망을 꿈꿨던 한인 광부들의 삶. 우리는 60년 세월을 거슬러 파독 광부들의 발자취와 목소리를 만나러 가보고자 합니다. 강원에 갔다가 거꾸로 뜨잖아요. 그러면 물이 주르르 나와요. 땀과 물과 할 것 없이 같이 그래서 쏟아가지고 가고 그만큼 무섭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 독일에 왔나. 부모 형제와 우리 국가 번영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참 일을 악물면서 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진에 올 때요, 100대 1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았어요. 고생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갔다 와야만 되겠다. 갔다 오게 되면 집도 사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벌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처리가 잘 되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랬어요. 뭐 광산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일하는 줄도 모르고 한국에 있어서 광산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뭐 이런 일이 어렵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키도 크고 힘도 좋고 부족한 점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뭐 여기 광부로 와가지고 이겨 나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서 지원을 했는데 근데 한방에 있는 내 친구가 광산에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그 관을 갖다가 시체를 넣고서 그 태극기를 덮어놓고 애국가 봉창을 애국가를 부르는데 도저히 눈물이 나서 지금도 눈물이 날라는데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서 외국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죽어야 되나? 나는 왜 이 독일에 왔나? 무엇 때문에 이 지하 1000m까지 내려와서 일을 해야 되나? 이것을 생각할 때 부모 형제와 우리 국가 번영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여기 와서 일을 하겠나? 그런 마음으로서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참 일을 악물면서 참 일을 했습니다. 그 밑에서 하게 되면 자꾸 땀을 뭐 너무 흘리기 때문에 갈증이 생겨요. 아주 막 청석이라 압니까? 돌. 그렇게 단단한 그 탄이 있어요. 물을 아주 강하게 넣어가지고 그 탄을 갖다가 부스부스하게 이렇게 자갈같이 만드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 탄으로 들어가는 물까지 마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어느 호수에서 그냥 물을 빼가지고 들어오는. 그래도 나는 병 없이, 위장병 없이 그래도 그 물 마시고 그래도 지냈죠. 우리는 3년 끝나면 귀국해야 되니까 그 순간에라도 하여튼 이 광산 측에서 우리를 갖다 신용하고 신임을 해야만 우리 후계자들이 더 올 산 있겠나. 처음에 일할 때는 좀 능력이 부족했지만 점점 능력이 농후해지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광산 측에서 서로 한국 사람을 갖다 다리고 가려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진이 올 수밖에요. 머리 깨져갖고 막 피들 나갖고 막 실려가는 사람들 보면 동료들 보면 너무 슬펐습니다. 참 고생 이름 말할 수 없는 고생입니다. 이건. 어디 취직 자리가 없어갖고 신문을 보니까 서독광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서독광부로 오려면 서울대학교 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무거운 것도 들고 하여튼 굉장히 힘든 걸 통과했고 3명이 71년 내 독일 왔습니다. 가스가 나와요. 가스가 나왔고 우리 동료가 가스를 채갖고 이제 지상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갖고 이제 걸어서 이제 잠자는 데까지 와갖고 밥을 먹다가 피를 토가 죽었어요. 지하도 내려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가게 되면 외국 사람들 불러다가 일을 시키면 시간이 너무 잡아먹으니까는 그냥 이 바가지에다가 사람을 앉혀놓고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귀들 이렇게 멀고
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천장 이게 무너지면서 이 말뚝이 휘어지면 이 형들은 다 죽어요. 저는 그때 27살이면 그 형들은 몇 살이냐면 한 40살 정도 된 형들인데 그 형들을 딱 밀고 두 형들을 살리려고 딱 밀고 뛰어와 밀고 제가 그 석탄에 돌멩이에 파묻혔어요. 장애인협회를 제가 맹기 보니까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함부르크, 베를린, 뮌헨, 프랑크푸르트 해보니까 한 300명이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장애인. 우리 500명이라는 우리 장애인들을 죽을 때까지 좀 도와줄 수 있는 협회를 맹기려고 한 거지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생 이름 말할 수 없는 고생입니다. 이건 선배님들 다 이걸 고생해갖고 지금 한국에도 이 선배님들 고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을 나가서 침을 맞고 싶은데 너무 경비가 너무 많이 깨집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한국 나가면 장애인들이 침 맞으러 갈 때는 어디 조금 머물 때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23일 날 도착하는 거예요. 13진으로 132명. 그게 77년도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교육을 받고 실력을 배양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계속 십수년 동안을 그 교민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남매 장남으로서 동생들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제가 도움을 좀 줄 수 있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고향 생각하지 말고 향수를 거기 젖어가지고 향수에 젖어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강인한 집념과 결심 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여덟 시간 중노동을 하고 정말 수면 부족이니까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가면서는 어떻게 교민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사관학이 있었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교육을 받고 실력을 배양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저 일자리는 우리 반장이라든가 감독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 아침에 5시에 지하에 들어가면은 한두 시간 여유가 있어.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그 시간에 눈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보충을 해서 계속 십수년 동안을 그 교민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세계 어느 한인에도 없었으며 우리가 최초로 시작을 해서 한국에 와서 웅변대회에 우승도 하고 우리들의 2세, 후세들이 우리말을
할 줄 알아야 우선 정체성이라든가 이 독립운동을 한 역사라든가 모든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선 우리말부터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2세들에게 우리말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행전대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경합을 겨루게 되면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우리 1세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힘을 기울여서 이만큼 토대를 세웠지만 2세들도 정말 부모님들의 그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1세들이 바랬던 그 바람을 일으켜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 역시 후원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